옛날 옛적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언제나 푸르고 생명이 넘쳤으며 그 속에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을 유지했고 이를 산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숲 중턱에는 소원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빌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순수해야 했으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숲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숲의 입구에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돌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곳을 지나야만 숲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 사는 소년 준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힘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수는 하루빨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늙은 노승이 나타난 애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소원의 계곡을 찾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진실한 마음을 다해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한 준수는 돌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준수의 순수한 마음은 숲의 정령들을 감동시켰고 그에게 숲의 길이 열렸습니다. 숲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소원의 계곡에 도착한 준수는 그곳에 흐르는 수정처럼 맑은 물을 퍼마시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계곡을 찾고 마을로 돌아온 후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숲의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준수는 숲의 영험함에 감사하며 항상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횡성의 사람들은 숲이 주는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신비로운 존재로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거제도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고요한 바다와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늘 고기잡이와 농사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마을에 가장 어진 어부인 장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베풀며 풍요로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장수를 존중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상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다. 그의 작은 배 가까이로 다가왔을 때 그는 커다란 황금빛 조개를 발견했다. 조개를 열어본 장수는 깜짝 놀랐다. 조개 안에는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인어공주는 장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어부님, 저는 이 바다의 용왕님 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황금 조개 껍질 안에서 멀리 여행 중이었는데 그만 나쁜 해류에 휘말려 꼼짝 못하게 되었답니다. 장수는 인어공주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장수에게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함께 영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인어공주는 장수를 따라 이를 도와줄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불러 모아 바다 깊은 곳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웅장한 영궁과 함께 용왕이 그들을 환영했다. 장수는 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용왕은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장수의 선행에 감사했다. 넌 참으로 고귀하구나 장수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마. 용왕은 장수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다의 축복을 내렸다. 돌아온 장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궁에서의 일을 이야기했고 마을은 큰 잔치를 벌였다. 용왕의 축복 덕분에 마을은 계속해서 풍요로웠고 장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계속해서 지혜롭게 마을을 이끌었다. 장수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를 교훈 삼아 나눔과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날 거제도에는 여전히 용왕과 장수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국의 익산 지역에는 깊고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어디로 끝이 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깊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곤 했습니다. 전설 중 하나는 숲속 한가운데에 마법의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찾는 자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숲을 헤맸지만 그 누구도 연못의 존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익산 마을에 한 소년, 영수라 불리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을 가진 소년으로 마을 어른들로부터 숲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못을 찾아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의 어머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고 영수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아침, 영수는 마음을 다잡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다양한 새들과 숲속 동물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로 인해 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햇빛은 대나무 사이로 간신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걸었을까요? 영수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디선가 흐르는 물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는 마침내 전설 속의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은 푸른 빛으로 반짝였고 그 주위에는 낯선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연못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소리내어 빌었습니다. 순간 연못의 물결이 잠시 반짝였고 영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수는 길을 되찾을 수 있었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벌써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에 놀랐지만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숲을 향한 그의 여행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가득한 채 익산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영수의 이야기는 수많은 해가 지나도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신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 완도의 전설적인 바다 용왕이 살고 있었다. 이 용왕은 대양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며 바다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배와 어부들이 완도의 맑고 푸른 바다로 몰려들며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편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어부인 조영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언제나 자신이 잡은 고기의 일부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곤 했다. 조영은 바다 친구들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한 노인이 나타나 조영에게 말했다. 조영아, 바다 용왕님이 너를 찾고 있다. 용왕님은 그 어떤 인간도 들여다보 적없는 깊은 바다 속 용궁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하신단다. 꿈에서 깬 조영은 꿈이 꾸면한 날 이상한 감정이 그를 휩싸고 있었다. 다음날 조영은 용왕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배무가 자욱하던 어느 날 아침 조영은 혼자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졌지만 조영은 자신의 용기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꿈속에서 본 그 노인 바로 바다신인을 만났다. 바다신인은 조영을 환영하며 그를 깊은 바다 송용궁으로 인도했다. 용궁은 아름다운 산호초와 반짝이는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고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용왕은 조영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조영아, 내가 너를 초대한 것은 바다와 인간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고 자연을 지켜줬단다. 하지만 이제 바다와 자연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영은 용왕의 요청에 따라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알렸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은 바다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바다 용왕과 조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자연을 지키고 바다를 보호함으로써 아름다운 완도의 바다와 육지가 오래도록 남겨지게 되었다. 완도의 주민들은 바다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용왕과 조형의 전설은 완도의 전설로 남아 세대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청주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국의 소도시에는 항상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정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경준과 밝고 재치 있는 민수였습니다. 경준과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같이 다니며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준은 학문에 정진하여 청주의 유명한 한옥호텔 경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민수는 사진작가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청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아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오랜 여행을 끝내고 고향 청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준을 만나기 위해 오래된 찻집 달빛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단골 장소였고 예전과 같이 고요한 향기가 그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민수와 경준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둘은 여전히 서로의 성공과 고민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경준은 민수에게 최근 청주에 새롭게 오픈한 4세계 길이라는 공원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둘은 4세계 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어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의 한쪽에는 작은 연못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코스모스 꽃들이 있었고, 나비와 벌들이 그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향기로운 꽃을 민수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지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청주는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민수는 경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준과 민수는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뛰어놀던 동네 골목길로 자연스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증강현실로 꾸며진 벽화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그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변화예요. 경준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다니. 청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경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지. 앞으로도 함께 청주를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가자. 민수는 경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끈끈한 우정과 청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마을의 옛 수목원에 모였습니다. 어릴 적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에서 그들은 또다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주는 고개를 들어 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나길. 그러자 민수는 회활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 함께 더욱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청주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경준과 민수의 우정과 청주는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